여기 외로운 달 하나 뜬 밤에 홀로 눈물 흘리는 동자승이 있었다. 내 신세야. 그런데 왕자님, 여기에서 이러시면 감기 걸리세요. 어서 들어가시죠. 그래, 알았다. 냥냥. 동자승인 줄 알았던 이 어린 소년이 왕자였다니. 어찌 왕자가 이렇게 스님이 되어 있을꼬. 오늘은 그의 기구한 사연을 살펴볼까 한다. 화질을 최고로 올리고 보시면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18년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특한 집안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용이라 칭하고 자신의 용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끼리만 서로 혼인하도록 하여 왕권을 이어받도록 했다. 지금은 유전병의 원인으로 금지된 일명 근친혼을 시행한 것이다. 때문에 비교적 연애가 자유스러웠던 고려 사회였지만, 왕시성을 가진 왕건의 집안 여자들은 오직 왕시성을 가진 사촌과 남매인 남자만 만날 수 있었다. 고려 5대왕 경종의 부인이 되는 헌정왕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언니 헌혜왕후와 함께 태조 왕건의 유지대로 자신의 사촌인 왕 경종과 혼인했다. 둘은 친자매임에도 서로에게 묘한 경쟁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왕비로서 최우선임이 왕의 아들을 낳아 혈통을 잇는 것, 그걸 먼저 이루게 되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4년 뒤 경종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다. 그의 이름은 왕송. 허나 그것을 먼저 이루어낸 건 헌정왕후 그녀가 아니라 언니인 헌혜왕후였다. 당시 그녀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제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로서 평탄하게 살 수 있겠구나. 냥냥. 나도 어서 빨리 왕자를 낳아야 할 텐데. 그런 언니를 보며 조바심이 나는 헌정왕후였다. 하지만 1년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종은 26살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말았다. 헌정왕후는 좌절하고 만다. 이제 자신은 평생 과부로서 살아가야 했고, 그토록 원했던 왕의 후손은 절대 만들지 못할 테니까 자신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겠지. 하지만 아들을 낳았던 헌혜왕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종의 너무 빠른 사망으로 이제 겨우 2살인 아들 왕송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고려 6대왕의 친오빠인 성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내 왕송은 내 직접 잘 보살필 테니 너희 둘은 궁 바깥에 나가서 살면 좋겠소. 냥. 왕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하루아침에 궁 밖으로 쫓겨난 두 자매. 허나 20살도 되지 않은 한참이나 어리고 젊었던 두 과부의 그 젊은 혈기가 어찌 가만히 수그러들겠는가. 두 자매는 긴긴 남은 세월 동안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달랠 각각의 방법을 찾아냈다. 먼저 언니인 헌혜왕후는 허구한 날 스님을 집으로 들이며 열심히 불공을 들였는데, 그건 겉으로 비춰진 모습에 불과했다. 아, 내 사랑 스님, 언제 오시려나? 왕후마마, 스님께서 불공을 위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스님 어서 오셔요. 예, 마마. 불공 드릴 준비는 다 되었는지요? 되었다마다요. 그러곤 하룻밤을 헌혜왕후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떠나는 스님. 그렇다면 헌혜왕후는 불경스럽게도 스님과 사랑에 빠졌단 말인가? 그렇지 않았다. 사실 이 스님은 진짜 스님이 아니라 헌혜왕후의 외가 친족이었던 김치양이라는 남자가 스님으로 변장을 한 것이었다. 왕씨 이외의 남자는 만나지 못하게 했던 태조 왕건의 말을 어기고 왕씨가 아닌 김씨와 사랑을 나눈 헌혜왕후. 김치양. 사실 그 역시 야망을 품고 헌혜왕후에게 접근한 것인데, 왕씨 가문의 여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갖게 하여 자신의 성씨인 김씨가
고려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곧 성종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크게 노한 성종은 김치향을 죽이려다 누이가 크게 상심할까 그를 차마 죽이진 않고 멀리 귀양을 보내버렸다. 한편 동생이었던 헌정왕후 역시 그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밤이면 밤마다 홀로 외롭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었다. 자신이 개경이 내려다 보이는 큰 언덕에 올라 소변을 보는다. 자신의 소변으로 개경 전체가 잠겨버릴 꿈이었다. 이런 기괴한 꿈도 다 있단 말인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간 헌정왕후. 마마, 이는 마마께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왕이 된다는 길몽 중에 대길몽이옵니다. 길몽이면 못한단 말인가. 난 왕께서 승하하신 이후로 독수공방하며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거늘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소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사옵니다. 오직 하늘이 미리 점지어 놓은 일을 슬쩍 엿보고 제 입을 빌어 쏟아 넣을 뿐입니다. 그 뒤로 그 점쟁이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던 헌정왕후는 자신이 왕실을 가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을 굳게 먹는데, 불이야! 불이야! 불이 났다! 어느 날 갑자기 왕건의 후손이자 성종 임금의 외삼촌인 왕욱의 집에 불이 나 난리가 났다. 외삼촌 댁에 불이 났단 말을 듣고 그 현장을 급히 찾은 성종. 외삼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예, 마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불이 어찌 난 것이냐? 예, 그것이 왕욱님의 식솔들이 일부러 불을 냈다 합니다. 무엇이 일부러? 그게 무슨 소리더냐? 당장 그들을 대령토록 하라. 네 이놈들, 감히 왕의 후손의 집에 일부러 불을 낸 게 사실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그런 불경한 짓을 하다니. 살 생각은 버리도록 하여라. 마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당장 고하라. 예, 사실 임금님이 아닌 이상 일부 일처제가 현 법도에 맞는 일인 것을. 하지만 저희 집 왕후 어르신께서는 가정을 갖고 계심에도 불륜을 저질러 싸웁니다. 힘없는 저희들이 이 중대한 사실을 왕께 직접 알릴 길이 없어 이리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불교에서 유교 사상으로 넘어가던 단계라 일반 백성 사이에도 유교적인 관념이 점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왕욱의 방에서 나온 헌정왕후. 누이가 거기서 왜 나오시오? 그런데 누이의 배가 불고 있었다. 그 배는 설마. 당시 점쟁이의 말을 듣고 홀로 고민하던 헌정왕후. 과부가 되어버린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 게다가 난 태조님 말씀 때문에 왕씨가 아닌 남자는 만날 수도 없지 않는가. 순간, 그래, 차라리 그렇다면 왕시성을 가진 남자를 만나자. 그래서 왕시성을 가진 아이를 갖자. 그러면 그 아이가 장차 왕이 된다 하지 않았던가. 냥냥. 그렇게 한 남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헌정왕후가 만날 수 있었던 주변에서 유일한 용의 핏줄인 왕시성을 가진 남자, 그건 바로 자신의 외삼촌이었다. 심지어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왕후뿐이었다. 성종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을 숭상하던 그에게 불륜은 용서치 못할 일. 게다가 돌아가신 선왕의 부인인 누이가 외삼촌과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언니에 이어 동생까지 막장 드라마였다.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저자를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끔찍한 불륜에 대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공주님도 왕실의 재통도 지키시려면 그냥 귀양을 보내시지요. 냥냥. 그렇게 왕욱은 목숨을 구하고
경상도 사수연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하오. 예, 건강하시어요. 하지만 헌정왕후는 왕욱을 배웅하며 돌아오는 길에 산통을 느끼고 부들부들 떨며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배나무 밑에서 홀로 진통을 겪다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낳자마자 목숨을 잃었다. 그게 바로 왕순이자 대량원군 장차 고려 8대왕 현종이었다. 성종은 아버지 학렬로 따지면 자신의 형제요, 누이의 학렬로 따지면 자신의 조카인 족보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왕순을 유모의 손에 맡겨 길렀다. 그리곤 오랜만에 조카를 불렀는데 자신을 보고 아빠, 아빠, 아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성종은 결국 왕순을 멀리 귀양간 친아버지인 왕욱과 함께 살게 해주었다. 아빠, 아들아. 알고 보니 이는 아들을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왕욱이 유모에게 왕순에게 오지 아빠라는 말만 교육하도록 시켜 성종에게 불쌍히 여기도록 만든 방법이었다고 한다. 허나 나이가 많은 왕욱이 996년에 사망하고 5살에 불과한 불쌍한 왕순은 고아가 되어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997년 곧바로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결국 헌해 왕후의 아들 왕송이 18살의 나이로 목종으로 왕위에 등극.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서였을까. 목종은 어머니를 끔찍히도 소중히 여겨 어머니를 위한 궁궐 안에 천추전이라는 독채를 지어주며 자신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을 허용하여 헌해 왕후는 천추태후로 불리며 궁궐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동시에 천추태후의 연인이었던 김치양 역시 화려하게 복귀. 그리곤 다음 왕위 계승을 위해 눈엣 가시였던 순수 왕의 혈통 자신의 조카인 왕순을 절의 스님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 불쌍한 동자승은 왕자의 신분이면서 절에 머물게 된 것이었다. 과연 이 불쌍한 왕자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요즘 고려-거란 전쟁을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왕순이 어릴 때부터 절에 맡겨진 것인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궁금함에 직접 조사하여 만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 용의 이름으로 꼭 큰 복 내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해주시면 전설의 고냥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냥냥.